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제이픽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올해의 책을 뽑았었는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읽었던 책들도 좀 쌓여가고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지금 출근 전 이제 한 20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얼른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바로 하게 되어서 올해 여름쯤에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한정원 시인님의 시극집입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보면요. 사랑하는 소년이 얼음 밑에 살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 시와 산책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걸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책이 정말 좋았던 에세이고 시인의 에세이니까 뭔가 문장들과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극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 그 시리즈가 시작됐더라고요. 시인선 시리즈라고 해서 3권의 책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거기 첫 번째 책이고요. 시극입니다. 그러니까 극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극에 있는 그 극본, 대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극이라고 해서 시와 극본의 약간 혼합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시문도 있고요. 여기에 대사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대본 읽듯이 읽으실 수 있는데 동화 같은 스토리라인도 당연히 있고요. 문장들은 시와 산책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좋은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녀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그냥 사실 묘사가 아니잖아요. 동화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면서 만남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은 디자인이자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으로 첫 번째 책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올 책은요. 부담 없이 좀 얇은 책으로 가져왔습니다. 끈기의 말들입니다. 이 표지는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스페셜 리커버 같은 거고요. 사실은 이런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 커버를 갖고 있는 이유, 이렇게 노란색 편지까지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유유당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출판사 유유가 내는 책들을 받아볼 수 있는 약간의 북클럽 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스페셜 북커버도 같이 딸려 있고 편집자 약간 후기,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 비하인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유유를 말들 시리즈를 포함해서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해 봤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제 끈기의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끈기와 관련된 100개의 문장들을 한쪽에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님의 에세이가 이렇게 한쪽 면에 실려 있습니다. 읽기의 말들, 쓰기의 말들, 책들의 말들, 태도의 말들, 이미 여러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포맷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끈기다. 이 책의 작가님은 강민선 작가님이신데요. 임시재본소라는 독립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Across the Rivers라고 되어 있고 표지에 한강 이렇게 다리들이 이렇게 있는 얇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다리들을 건너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표지도 좋았고 컨셉도 너무 독특했는데 그 책의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들 시리즈는 완독용이 아니라 사실 100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장은 너무 좋을 수도 있어서 쭉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잠언집 느낌으로 저는 자주 보곤 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월, 이제 3월이 돼가면 이제는 어쩌면 뭔가를 새롭게 확 시작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또 미션이 되더라고요. 끈기 있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얇잖아요. 그래서 또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끈기의 말들입니다. 앞에서 두 권은 약간 얇았다면 세 번째 책은 살짝 두껍습니다. 네, 바로 이 정도 두께고요. 제목은 거기 눈을 심어라입니다. 이 문장은 존 밀턴의 신라권에 있는 문장이라고 해요. 부제에서 이 책의 주제가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눈먼의 역사에 관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탐구라고 되어 있고요. 리오나 고댕, 이 작가님은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면서도 여러 문화적인 예술적인 활동과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가 얼마나 시각 중심적인지. 제가 자주 썼던 표현 중에 맹목적이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blind love,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각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각장애는 또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식과
삶과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문화가 이 책에서는 문화서 전체를 관통해서 연구를 하십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어떤 식으로 그런 개념들이 발전해왔고 이어져 왔는지를 다루세요. 동시에 작가님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문화 전반을 두고 시각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또는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당연한 문화, 예술의 아름다움이 시각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마치 뭔가 예언적인 힘, 신비적인 뭔가 예술적인 힘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의 판타지조차도 어쩌면 시각 중심주의에서 나온 문제점이다 라는 지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문화사적으로 중요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보르헤스부터 헬렌 켈러부터 존 밀턴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뭐 영화 듄 뭐 이런 작품들에서 나왔던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거기 눈을 심어라입니다. 네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잡지입니다. 미스테리아 45호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팟캐스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잡지입니다. 저는 잡지를 그래도 조금씩 찾아보는 편인데요. 미스테리아는 특별히 고딕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독서, 필독 잡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고딕 미스터리 장르에 연결된 여러 주제들을 깊이 탐구하시고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시고 비평, 소개글들이 막 담겨져 있어요. 이걸 한 권 읽으면 마치 그 고딕 미스터리 장르의 입문서에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인사이트가 많을 때도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커버 스토리는 그거였습니다. 건축과 약간 호러, 건축과 고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건축물과 고딕 장르의 연관성을 막 분석한 게 있는데 평면도도 나오고 건축 설계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루어졌던 여러 고딕적인 이야기들을 딱 분석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문학 비평과 약간 건축 비평이 만난 느낌이랄까? 이번 호에서는 종의 기원을 다루는데요.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이 떠오르기도 하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미스터리 장르의 기원을 다룹니다. 그냥 딱 봐도 미스터리 말고 거기보다 더 원초가 되는 시초가 되는 작품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정말 독특해요. 프랑켄슈타인 같이 약간 예상할 수 있는 범주의 작품들도 나오는데요. 맥베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죄아벌 같은 작품들도 나오면서 미스터리 장르가 확립되기 전에 그런 시초가 됐던 작품들을 쭉 나열하면서 소개를 하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렇게 고딕 또는 미스터리 소설들을 쭉 소개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 장르를 좋아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고전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 호는 뭐 아까 말했던 맥베스, 프랑켄슈타인, 죄아벌 같은 작품들이 또 미스터리와 함께 소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장르 진짜 좋아하시면 미스테리아 정기 구독에 실패하셨더라도 신간 알림하셔서 한번 보시면 후회는 하시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책은 많은 분들이 아마 최근에 알게 되신 책일 텐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5 도살장입니다. 이 책은 소설로도 있고요. 이건 그래픽 노블입니다. 최근에 알쓸 인잡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커트 보니것의 삶과 그의 작품 제5 도살장에 대해서. 커트 보니것 작품들을 찾아보면 되게 환상적이면서도 SF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데요. 이 제5 도살장은요. 시간, 전쟁, 상실, 역사에 대해서 얽혀있는 이야기가 외계인을 중심, 전쟁을 중심으로 펼쳐져서 되게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반전 소설이지 않을까.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글도 꽤 많고요. 알쓸인잡 소개가 전 좋더라고요. 그가 실제로 전쟁을 겪었고 생존했고 어떻게 반전 메시지를 꾸준히 냈는지에 대해서 그거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커트 보니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 이 책을 중심으로 조금씩 더 읽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제5 도살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코끼리도 장례식에 간다. 표지가 너무 강렬했어요. 코끼리 두 마리가 마치 인사하듯이 코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요. 책이라고 해서 꼭 종이책으로 사보셔라 라는 말을 듣고 종이책으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건 종이책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동물들의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케이틀린 오코넬인데요. 코끼리 연구자입니다. 코끼리 사진은 메인에도 있는데 이 책은 코끼리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관계에 대해서 애도하고 우정을 쌓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동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느낌이 있어요. 인류사처럼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고릴라 같은 동물들도 나오면서 어떻게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느끼는지, 죽은 동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슬픔을 느끼는지, 그렇게 늑대 사진들도 나옵니다.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들의 10가지 의례로 배우는 관계와 공존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물들도 어떻게 슬퍼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책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제가 코끼리를 좋아해서 또 가져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 이렇게 6권의 책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얇은 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잡지도 있었고, 그 시각 중심을 비판하는 문화사적인 책도 있었고요. 그래픽 노블이나 동물에 대한 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잡다하게 독서를 하는 것 같은데, 독서는 무엇보다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권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책처럼 꾸준히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돌아오겠습니다. JPE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